네. 대부분 40만 원 이상이에요. 36만 원, 40만 원, 50만 원, 55만 원, 60만 원. 뭐가 됐든 잘 연구하셔갖고 중간값을 잡든 컨센서스 잡든 좀 낮은 값을 잡든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친절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초에 있으니까 친절한 나한테 돈 낸 게 아니니까. 36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에 0.7 그 정도에서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하로 간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something might be going wrong. 다른 게 있지. 3월달가 지금 다른 게 이베이 ETF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안녕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투자 다락방 막전막후 시간입니다. 반도체의 변동성이 심상치 않은데요.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부터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의 고점 경고까지 겹친 한 주였습니다. 전자닉스의 변동성과 ADR 상장이 앞으로 주가에 어떤 변수가 될지 반도체주에 관한 모든 궁금한 이야기들 오늘도 편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DR 상장 이슈까지 겹치면서 오늘 오전장은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장의 상승 원인이 어떤 것일지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이 7월 9일이죠. 네. 어저께, 그저께, 특히 어저께 많이 빠졌어요. 그저께도 빠지고. 그래서 과하게 빠진 낙폭 과대에 따른 자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이고 네. 오늘이 9일이니까 내일 상장되죠. 네. 우리나라는 내일 끝나고 미국 시장은 내일 밤이니까 저희는 주말에 그 소식을 알 수 있는데 ADR 상장이 긍정적이긴 한데 ADR 상장을 하면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미국에 투자가라면 한국 주식을 한국에서 사는 거와 본주를 사는 거하고 미국의 ADR로 상장되는 거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ADR 상장하는 거하고 무엇을 선택할까요? 단기적으로는 ADR이 프리미엄 미국에 상장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베팅 그걸 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단기적으로는 더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도 예전에 TSMC 같은 경우에 ADR 상장했을 때도 본주 대비했을 때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있고 시작해서 꽤 오래 가고 그렇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ADR 상장할 때는 그러한 본주 대비 미국에 상장돼서 가치가 올라가고 해외 ADR이 나중에 그 본주하고 괴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걸 아비트레이지 거래라는데 그 차이를 먹는 세력이 또 들어오면은 선순환돼서 본주도 올라가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기대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하이닉스 사고 싶었는데 안 사고 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안 샀어요. 네. 근데 내일 모레 상장해요. 그럼 한국 본주를 사시겠어요? 상장하고 나서 ADR을 사시겠어요? ADR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주를 오히려 약간 누르는 것도 며칠 전에 하향하는데 이게 핵심 요인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주가가 내려간 거 핵심인 반도체 시장이 꺾였냐 마냐 그 다른 문제가 되고 그게 진짜 꺾였다면은 이번 반등도 반등의 진짜 일시적인 반등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 여부는 7월 말에 있는 빅테크들의 빅마우스를 통해서 확인이 될 때까지는 반등과 반락이 반복될 수 있는데 절대적인 배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공감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이크론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의미 있게 돌면은 의미 있게 올라가고 의미 있게 돌지 않으면 좀 이렇게 되고 이런 거고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삼성전자보다 오늘 반등이 센 것처럼 보이는 거 센 거는 ADR 효과입니다. ADR이 올라가면 나중에 본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보여줄 거 보여줬잖아요. 2분기 실적.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ADR 효과를 어느 정도 본주에도 기대하기 때문에 반등의 폭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아한 점은 최근 삼성전자가 ADR 이슈와는 무관한데도 하이닉스보다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시장은 왜 삼성전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뭐 삼성전자 민감하기보다는 원래 하이닉스가 ADR 이슈가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덜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이유예요. 미국은 반도체 주가가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라는 걸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타, 미국의 빅테크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해서 우리 걔네들 AI를 활용하고 모델을 돌리고 AI 서비스를 해서 AI 산업이 잘 되는 게 핵심이죠. AI 산업이 잘 되는데 핵심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는 필수적인 거는 맞죠. 근데 필수적인 게 이게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쪽으로 주식시장의
밸류가 가고 또 가격이 올라간 것 때문에 반도체를 갖고 사는 AI 데이터 센터, 휴대폰, 한 빅테크 업체들이 코스트에 부담이 되는 건 싫어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불쾌하고. 그렇다고 반도체가 슈트해지니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분위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얘기한 것도 메모리 사이클, 반도체 AI 사이클이 끝났다고 단정 짓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저승사자는 저승사 무슨 얘기했는지 저승사자가 무슨 얘기했어 라고 하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나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도체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아니거든요. 반도체 끝났다는 게 아니고 메모리 업체는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운명을 빅테크에 투자를 계속 한다는 전제를 까는 건데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사람들이 그게 다 믿고 있지만 뭔가 조금만 삐끗하면은 여기가 무너지는데 여기가 주가가 많이 올랐고 반도체가 너무 올라서 빅테크 업체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결국은 잘 된다고 가정을 갖는다면은 지금까지 최근에 주가가 빠진 빅테크를 사는 게 낫지 오른 메모리를 더 사는 건 아니다. 스위치 전략의 콜이란 말입니다. 이 스위치 전략의 콜이 원래 한 달 전부터 미국은 나왔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우리는 국부의 80%, 70%가 그거 들어있고 미국은 반도체가 지금 빅테크 4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미국이 돌았고 미국은 그렇게 해서 메모리, 아웃 오브 메모리, 인투 빅텍이 콜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거를 무시했다, 개무시했다, 깡무시했다 아니면 그런 거는 개판이다. 우리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80%, 90% 마진 계속 갈 것이고 내년, 내후년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콜이었는데 반대 콜도 리즈너블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걔네들이 반도체를 깎을 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곡괭이가 필요하긴 한데 불쾌하고 불만인데 걔네들이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고 걔네들이 금융시장에 놓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분위기 잡아가고 그렇게 해갖고 부안해동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얘기를 하고 모건스탠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대변한 거고 그런 콜이 들어가면은 주가가 흔들흔들 할 때 메타가 뭐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임대한다 아마존처럼 한다 뭐 한다 하면은 그 해석을 나쁜 방향 메모리 입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캐펙스가 그렇게 고공행진만이 아니고 중간에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콜이 나가면은 그러면 아웃 오브 반도체 인투 빅텍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되는데 엄청 좋았지만은 이것도 삼성전자 실적 좋은 게 2분기도 좋고 2분기 89조인데 3분기 120조가 컨센서스 4분기 140조 올해 토탈이 390조 내년에도 520조 이상이에요. 그러면 올해 경기 좋고 내년에도 30% 이상 성장이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그걸 믿기보다는 뭐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전제 자체가 빅테크가 투자를 계속 한다는 전제인데 그게 흔들릴 수 있다는 그 콜이 미국의 강력한 보이스가 있으면은 주가는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2배 ETF라는 그거 있고 원래부터 대한민국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이나 외국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파는 리밸런싱이라는 게 주기가 있고 국민연구도 리밸런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한국에 대한 하이어라키 메모리하고 빅테크의 하이어라키 싸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억눌리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더라도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 엄청 많이 올랐는데 보세요. 오늘 90조죠? 120조, 130조, 140조 이렇게 나와요. 한 분기 계속. 근데 점점 갈수록 밑에 전년도 동기 대비에 전년도 동기가 점점 같이 올라오죠. 그러면 성장률의 피크는 2분기죠. 당연하죠. 그럼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적 발표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런 개소리 하는 거지. 원래부터 2분기가 90조인지 80조인지 모르는데 3분기, 4분기가 150조 본 사람 없단 말이야. 예? 150조, 160조가 나와야지, 작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그렇죠? 작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갈수록 좀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1, 4분기가 140조 합시다. 내년 1, 4분기가 140조라도 올해 1, 4분기, 올해 2, 4분기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장률의 그것은 4배, 4배에서 조금 내려가지.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사후 설명을 그렇게 해갖고 끌어내린다고. 누가? 외국의 콜이. 그리고 국내도 그런 얘기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이게 이익 상승의 폭의 피크다.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반도체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은 지금 시장에서 뭐 레거시 드램, HBM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버 드램이 아니에요? 일반 레거시, 휴대폰 컨슈머에 들어가는 가격에 민감한 그쪽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는 데가 데이터 센터가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는 걔네들이 크니까 우리가 먼저 준단 말입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이런 쪽 아니고 쭉쭉쭉 내려와서 중국에 있는 PC 업체, 휴대폰 작살났어요. 걔네도 못 구해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3분기 때 더 올라가요. 50%, 80% 올라가요. 이것이 계속되지 못할지도 모르는 우려감을 증폭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피크가 삼성전자 실적이 피크가 아니고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데 당분간 그로스 레이트가
80%, 70%, 30%, 20%, 10% 이렇게 내려간다는 걸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해석하는 건데 실적 발표되기 전에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그럼 그게 핵심이 아니고 실적에 대한 반응을 보고 하는 거예요. 빅테크하고 메모리하고의 헤게모니. 넘버 원, 주가 빠진 거고 삼성하이닉스가 마찬가지. 두 번째, 두 배 ETF의 대한민국만의 그 민감성의 쏠림. 두 번째 이슈고 리밸런싱.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정부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8,000, 9,000 가면은 계속 팔아야 됩니다. 이게 7,400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파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빠지면 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리밸런싱, 그 다음에 헤게모니, 그 다음에 아까 두 배 ETF의 쏠림의 그 근본적인 문제. 하루에도 났다 갔다 10% 이 미친 그 난리 치는 게 두 배 ETF 때문이라고요. 지금 두 배 ETF가 상장하기 전에 5월 27일 이전 주가 레벨로 떨어졌어요. 5월 27일 두 배 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29만 원이었고 하이닉스 29만 원대였고 하이닉스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초반이었어요. 삼성은 그 이하 갖고 왔다 갔다 하고 하이닉스도 그것도 비근까지 내려갔다가 좀 오른쪽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 배 ETF, 리밸런싱,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헤게모니 싸움이 다 겹쳐서 우장창창 빠져서 어저께까지 공포의 극단까지 가서 유튜브 보면은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포의 극단에 왔을 때 주가는 바닥이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삼성이 먼저 빠진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삼성이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랑 삐까삐까한데 만약에 반도체가 오르면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를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ETF 효과를 계속 나쁘다 하면서도 ETF 비중에서 가장 큰 건 뭐세요? 삼성이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더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면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못 가는 거로 보인 거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저께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도 내려가서 메모리 내려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승사자인지 무슨 사자인지 그런 쪽에 빅테크를 선호하지 반도체 메모리는 하나의 부품인데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미국의 투자가들은 반도체 주식보다는 빅테크가 미국의 경제라든지 시총의 거의 4배, 5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벌써 한 달 전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진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메모리 가격 주가가. 네, 그러면 네네. 일부러 하이퍼스케일러를 띄우기 위한 목적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일부러 하이퍼스케일을 띄운다. 하이퍼스케일러 업체가 잘 가는 것이 미국 시장과 미국 경기와 모든 면에서 그게 베스트 인트리스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이 돈을 못 벌고 걔네들이 투자를 계속 못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계속 하는 데 있어갖고 저한 사정이 자꾸 발생하면 결국 우리한테 불편하다는 그 꼴은 맞다고요. 근데 띄우기 위한 목적이냐는 건 다분히 걔네들이 안 되는 걸 하이퍼스케일러 주식을 띄우려고 하냐 이렇게 또 거꾸로 우리가 각을 세우는 건데 이 질문 자체에서의 띄우기 아닌 게 아니고 하이퍼스케일러가 잘 돼야지 우리도 투자를 계속 받아서 걔네들이 투자에 관계되는 반도체를 가급적 가격의 저항을 덜 받고 판매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격이 반도체가 쇼티지인데 일부러 가격을 낮추게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지네들의 불만이 우리한테 불만으로 전기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끼들 하이퍼스케일 띄우는 거 아니야? 이따위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이퍼스케일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하이퍼스케일 돈 모은 데이터 센터가 돈 버는 거고 그러면 라지 랭귀지 모델 여러분들이 오픈 AI라든지 클로우드를 쓸 때 가격 주고 쓰잖아요. 유저도 쓰고 무료도 쓰는데 설사 걔네들이 가격을 올려도 우리가 계속 써요. 그럴 수 있어요? 3만 원, 3만 6천 원이면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놓을 수가 없지. 그러면 그렇게 될까? 이런 포캐스트가 돼야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걔네들은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경쟁하는 과정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는데, 하이퍼스케일러 업체 자체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아무리 해더라도 지금 다 장장의 실적, 매출 또는 EPS 성장보다는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타이트해지잖아요. 가장 탄탄하다는 알파벳도 타이트해질 것을 예상해갖고 지금 돈을 땡기지 않았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그 유상증자를 했지 않습니까? 유상증자 800억 달러를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850억 달러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저께는 아마존은 채권 발행을 또 250억 달러 했어요. 두 가지죠. 투자는 계속한다. 두 번째, 나쁘게 해석하면은 왜 이렇게 유상증자 하는가? 캐시플로우가 따지니까 언젠간 얘네들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는 계속한다. 왜? 앞으로 return on investment가 eventually 좋아질 거기 때문에 계속한다.
어디를 보냐 이거죠. 예. 어디를 보냐는 것은 계속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시각이 계속 바뀐다. 주가 보면서 그런데 하이퍼스케일러 주가 빠졌어. 왜 빠졌을까요? 아까 말한 반도체가 너무 많은 거고 투자 환경이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펀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앞당긴다. 그러면 뭐 오픈AI가 상장하고 엔트로피 상장하는데 상장하면 또 상장하면서 걔네들이 주식을 수급을 빨아갈 것이고 상장을 안 하면 상장을 못 하면 펀딩은 어떻게 되냐 걱정하고 걱정을 하면 끝이 없는 거지. 오픈AI가 상장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픈AI가 상장하면은 1조 달러에 상장하고 싶다는데 얼마 전에 스페이스X처럼 뭘 상장한다면 그 큰 거 뭐 거기에 주식이 수급이 빨려갈 거 아닙니까? 나쁘죠. 근데 상장 안 하는데 그럼 걔네들 펀딩 돈을 어떻게 구하죠? 만약에 그게 헷갈리면은 걔네들이 펀딩을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못한다 그러면 걔네들 오픈AI 관련되는 그 데이터 센터 짓는 업체들이 투자를 주춤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미치면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면 반도체 수요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잖아요. 상장해도 문제, 상장 안 해도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태생되어 있던 거고 바뀌어지지가 않는다고. 언제까지? 걔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비저빌리티 좋아질 때까지. 근데 그런 퀘스천은 계속 분기보다 계속 있고 이번에도 있었을 뿐인데 이번에 6월 달에서 컸던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2배 ETF가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 리비아넌스는 컸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띄우기고 저시기금 간에 그쪽 시장을 좋아하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올랐네.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샌디스크 그렇고 마이크론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서 빼서 빅테크로 가는 것이 주식 투자한테 메시지 주는 것도 더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도 빼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콜에 대해서 저항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죠. 예, 그게 다른 얘기예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는 하이퍼스케일러는 아니지만 처음에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거에 불명한 거는 애플이죠. 그쵸? 애플이 취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애플이 취플레이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플의 휴대폰은 아니는 정확히는 맥북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짜증내는 하면서 자기는 맥북 가격을 뭐 100불이 200불 높인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맥북을 사는 컨슈머들은 야,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높은 가격에 그 맥북이나 노트북을 사야 되네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미국 커스터머들이. 그래서 미국 고객들이 그걸 갖고 소송한다 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건 취플레이션일지 수요가 줄지 둘 중에 하나죠. 취플레이션이 높아졌으니까 가격을 정가시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돈 많은 사람도 돈을 더 내게 되는 거고 그 인플레이션이죠. 취플레이션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요가 줄 수도 있죠. 수요가 줄면은 취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수요 둔화로 이루어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뭐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일단 애플이 중요한 커스터머긴 하지만은 중요한 커스터머 몰라. 중국 회사의 휴대폰 PC 업체보다는 중요한 커스터머죠. 하지만 엔비디아나 기타 다른 업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 센터보다. 그러니까 애플조차도 반도체 D램을 너무 구하기가 비싼 돈 주고 구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는 걸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코멘트예요. 그러는 거니까 뭐 핵심이 뭐냐? 반도체가 구하기 어렵다. 비싸다. 반도체를 된다. 그럼 걔네 불명하다. 그럼 걔네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말고 걔네가 합해서 90%인데 90% 넘는데 그 나머지 10%인가 7%가 있는 어딘가 가서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CXMT를 얘기한 거고 최근에 나온 뉴스는 CXMT의 그 제품을 일단 테스트, 콜인지 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CXMT의 제품을 CXMT가 준다고 가정을 하고 주고 싶겠지? 근데 줄 수 있는지 가정을 하지 말고 준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미국의 행정부에서 그걸 허용할 것이냐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미국 행정부가 허용 안 하면 못 합니다. 행정부가 허용하면은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해가지고 맞으면 쓰겠죠. 일단 시간이 걸리고. 근데 첫 번째 CXMT 제품이 충분히 많이 애플의 그 필요한 수요를 많이 할 정도로 삼성에서 마이크론의 최고인데 걔네 거 물량의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되느냐. 첫 번째 그게 퀘스천이죠. 첫 번째 퀘스천인데 CXMT가 마켓 쉐어가 한 7% 정도 10% 돼요. 그런데 얘네가 만드는 제품 중에서 상당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지금 중국에 가고 있어요. 중국 로컬 시장. 중국에도 휴대폰 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 많은데 걔네들도 지금 반도체 못 구해서 난리인데 중국 정부는 CXMT는 중국 정부 눈치 안 보고 애플한테만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CXMT도 지금 물량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가더라도 7%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아전인수인데
이게 CXMT가 만들어서 휴대폰에 파는 거는 로우 파워 D램이고 그게 애플에 들어간다는 건데 애플에 들어가는 로우 파워 D램의 수요는 못지않게 삼성 하이닉스 못지않게 마이크론이 꽤 중심이 돼요. 그래서 과연 이 CXMT 물량이 들어가는 것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어디에 업체를 더 먼저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설사 간다 하더라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특히 삼성 하이닉스의 제품 자체가 지금 로우 파워 D램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서버용 D램하고 아까 HBM, 이게 일반 하이퍼스케일로 나갈 물량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애플에 나가는 물량이 다소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크지 않겠지만은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쪽에 갈 물량을 채워주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게 삼성 하이닉스의 바텀라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타팅 포인트가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CXMT가 지금은 7%인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도에 물량을 10% 15% 만약에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나쁜 시나리오를 먼저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메타가 남는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임대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HBM 수요 둔화 우려까지 연결해서 봐야 하는 시점일까요? 이게 아직은 일러요. 왜냐면 메타가 자기네가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자기네 LLM 모델 라마라고 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할 때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돌려서 하는 그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남아 돈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남는 GPU를 데이터 센터에서 임대하는 거를 마치 코어위브처럼 아니면 네비우스처럼 아니면 아마존처럼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내부 캡티브용이 아닌 외부한테 판다는 거잖아요. 전제는 이게 남을 때예요. 근데 아직 남는 게 아니고 남는다면 그 다음은 그리고 나서 then 언젠가 이런 거거든요. 그 메타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메타의 입장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ROI 이 투자에 대한 리턴이 그렇게 다른 회사보다 빠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그 레버뉴 소스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은 이렇게 한 거죠. 야, 남어. 투자 많이 했는데 남네. 그래서 딴 데다 팔아야 되네? 이렇게 해서 간 거죠.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빠졌으니까 그 메타가 정확히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했는데 그 얘기는 메타의 29일 날 실적 발표될 때 좀 더 해석이 필요해요. 회사 자체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발표하기 전에 이미 코어이브나 데이터 센터 다른 업체로부터 엄청 많이 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우리 GPU 데이터 센터를 위한 투자와 그 캐파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했어요. 근데 바로 한 달 뒤에 남는다고? 그래서 팔아야 된다고? 다음 달에? 이런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래서 데이터 센터 임대하는 것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여기 남아서 진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남아서 가는 게 맞다 그러고 이게 남아서 가서 이쪽에 MD 산업하는 것이 적은 이미 투자한 거 가지고 돈을 버는 거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를 상향시키는 거고 남는 게 팩트라고 만약에 아까 그 가정을 바꾸면은 우리가 메모리한테 안 좋은 거고 얘네 입장은 어떻게 되죠? 메타 입장에서는 ROI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파는 것도 구닥다리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PU라는 것이 어드밴스드가 있고 블랙렌즈 이런 게 있고 옛날 제품이 있어요. 호포 시리즈, HP 시리즈인데 남는다는 가정을 한 건데 모른다는 했어요. 남아서 이렇게 임대해서 판다는 거는 구닥다리 상대적으로 구형의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하이엔드 아까 HBM 포함해서 이거는 계속 투자하겠다는 거하고 구별돼야 되는데 이게 남는다는 걸 천착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메타의 이 비즈니스가 맞다 그러면은 일단 이게 남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반도체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고 걔네들이 그 구닥다리를 팔아가지고 만약에 리턴을 한다면은 그런 투자 대비 ROI가 높은 거죠. 그럼 메타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야 되죠. 네. 메타 주가가 그거 발표하고 올랐나요? 움직이지 않거든요. 시장도 객관적으로 좀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이게 남아서 이렇게 갔다. 이런 전제 자체가 스타팅이 아직은 그렇게 디파인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고 오라클 등 일부 기업은 이미 현금 창출 능력을 넘어서는 투자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센터장님 시각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약한 고리는 이 정점 얘기가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어저께 나온 게 아니고 지난주 나온 게 아니고 지난달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급거리죠, 그러니까. 네. 방송하지만 그 현금 창출료 넘었다는 투자 금액을 지나갔던 이미 그래요. 근데 모든 회사가 그러냐 이거지. 그런 거 아니죠. 알파벳,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아주 리거러스하게 아주 스트릭트하게 이제 이렇게 딱 짜증나게 이렇게 아주 규정을 딱 갖다 대면은 안전한 회사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이 알파벳만 괜찮아요. 알파벳은 자기 돈이 남아요. 물론 이것도 계속 투자하면 내년에 타이트해져요. 내년에 타이트해질 것 같은 거 뭐였어요? 아까 유정했다 그랬잖아요. 850억 분. 네. 왜 유정을 했을까요? 작년에 800억 분 했거든요. 자금 조달을. 그때 채권 발행했거든요. 이번에 유정한 거예요. 근데 유정한다니까 800억 분 하는데 850억 달러 갖고 800억 달러, 200억 달러, 100달러, 100억 달러는 워렌 버핏에 있던 어디죠? 워렌 버핏 회사. 그 회사가 벅셔가 투자를 하잖아요. 벅셔가 막 알파벳이 올랐는데 또 투자한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만 안전하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동의해서 말씀드리면 알파벳 자체가 주가가 무너지고 투자를 알파벳도 캐펙스 투자를 moderate 영어로 조종한다 아니면 완만하게 한다는 알파벳조차도 알파벳이 작년에 자금 조달했고 이번에도 유상을 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미래가 좋다고 보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또 벅셔 헤드웨이도 동참에 산 거잖아요. 주가는 그리고 조금 빠졌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건 아닌데. 이런 가장 상대적으로 세이프하다는 알파벳조차도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걔네들도 캐펙스를 마더레이트 하겠다, 완만하게 하겠다 이런 비슷한 정도 하면은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AI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개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후의 보루예요. 근데 알파벳도 그렇게 유상장으로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고 메타도 아까 임대사업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그럼 뭐냐 반도체가 너무 원에 오르고 반도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자고 콜한 게 핵심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은 수급이 개떡이 됐다. 두배 ETF하고 리밸런스 때문에 그 미리 생각 안 했다. 못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캐펙스 국면에 진행했다는 건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없었으면 이미 주가는 더 날아갔겠죠. 네, 이제 결국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올해 하반기 전망일 텐데요. 하반기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운데 어떤 쪽이 추가 상승 여력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는 60만 원대도 60만 가까이도 있고 50만 원대가 많고 40만 원 밑에도 36만 원도 본 것 같아요.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도 여전히 36만 원도 있어요. 네. 대부분은 40만 원 이상이죠. 36만 원, 40만 원, 50만 원, 55만 원, 60만 원. 뭐가 됐든 잘 연구하셔갖고 중간값을 잡든 컨센서스 잡든 좀 낮은 값을 잡든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찍어드리지 않은 거는 친절히 찍어드렸더니 그거를 도구로 생각하고 하는 그 투자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지 않기로 했어요. 준초에 있으니까 네. 친절한 나한테 돈 되는 게 아니니까. 36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60만 원 믿으면 뭐가 못 상관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에 0.7 그 정도에서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셔요. 0.7에서 딱 0.7 하니까 김장현 씨가 얘기했으니까 나는 40만 원 목표 주가 45만 원 할까? 45만 원에서 45만 원, 50만 원에서 0.7하면 얼마예요? 30만 원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가 몰빵을 당한다. 이런 미친 짓 하지 마시고 0.7 이하가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다. 분할해서 10번, 20번 분할. 사실 쉽지 않죠? 능력이 있으면 한 3번, 4번을 분할할 수 있어요. 보통 노멀한 건 5번입니다. 5번에 하루가 5번 아니라고요. 몇 번에 나눠서. 0.7 정도. 시장이 노멀하고 2배 ETF고 리밸런싱이고 무슨 이런 잡소리가 없을 때는 0.8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0.8부터가 아니고 0.8 이하에서. 거꾸로 0.8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0.8 넣으면 목표 주가의 80% 이상 가잖아요. 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낮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하이퍼스케일하고 우리 그 빅테크하고 헤게모니 싸움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눌린다고. 왜 그렇게 팔새끼가 많은데 우리가 높은 가격에 사줍니까? 낮은 가격에 사요. 낮은 가격에 산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며칠간은 한 5% 10% 빠져갖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손절을 안 하게 하려니까 0.7이라는 목표 주가를 0.8 노멀할 때 노멀하지 않잖아요. 0.7 목표 주가 여러분들 알아서 해서 0.7에서 거기부터 손절이 안 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손절이 될 수 있거나 하면은 자꾸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0.6 이하로 간다.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something might be going wrong. 그러면 타이밍이 일단 틀렸다 인정하고 나오면 돼요.
누구 비난하지 말고. 그럼 얼마의 목표 주가고 얼마를 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다만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좀 좋았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R 이슈도 있고 만약에 반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은 삼성 하이닉스 가릴 거 없이 다 내려갑니다. 근데 반도체가 간다고 다시 하면은 AI 때문에 AI 탄력, 에이전트 AI고 뭐고 궁극적으로 반도체가 좋다, AI가 좋다고 하잖아요. 에이전트 돌리면 여러분 루프 돌릴 때 5번, 10번 돌리지 않습니다. 30번, 50번, 100번, 200번 돌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이전트가 할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전트 AI를 하려도 PC 가격이 비싸져갖고 에이전트 AI를 하고 싶어도 PC 가격이 비싸져서 PC를 좀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이 가격이 500만 원, 400만 원 하니까 쉽지 않다. 에이전트 AI를 보급하는데 오히려 PC 가격이 올라가고 PC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오히려 저해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기의 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올라간다 하면은 그러면 탄력 있는 주식을 삽니다. 탄력 있는 주식이 뭐예요? 여태까지는 샌디스크가 넘버 1. 넘버 2 키옥시아, 낸드. 왜 낸드가 가장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속도가 느려요. 왜 공급 속도가 증가되는 게 어렵냐? 낸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HBM 서버 다른 D램 메모리가 더 마진이 좋거나 그게 더 롱텀이라고 사람들이 봐왔기 때문에 투자를 가장 늦게 했기 때문에 낸드가 가장 쇼티지가 컸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근데 낸드도 마진이 못지않게 또 높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증가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낸드가 탄력적이면은 낸드 주가 주식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서 반도체에서 올라가면은 삼성은 반도체 말고 다른 것도 있죠. 아까 90조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그거 뭐 희생하면 뭔지 아세요? 휴대폰 사부가 아마 적자일지도 몰라요. 삼성전자. 근데 다른 거 희생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복잡하죠? 파운드리 흑자 전환되는데 흑자 전환 되는지 잘 모르겠죠? 계속 밀어주고 있죠? 심플하고 삼성, 하이닉스, 심플 투 언더스탠드. 심플 투 언더스탠드인데 좀 더 미국식 회사로서 오픈된 거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만큼 오픈하나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ADR 하니까 달라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같은 거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하이닉스가 밸류가 5점 몇 배거든, PER. 삼성전자가 4점 몇 배고, 마이크론이 6점 몇 배, 7배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가 한 9배 정도, 8배 정도 돼요. 그게 다른 게, 한국 회사하고 미국 회사랑 다른 것도 있고요. 탄력이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른 거고요.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개 업체가 아무리 잘해봤자 10배, 15배 쉽게 안 가는 이유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메모리 업체가 결정 못 한다고요. 앞쪽에 있는 빅테크들이 결정하는 거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곡괭이가 지금 많이 만들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비싸게 안 살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을 바라보는 이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그 돈의 흑음은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4대주의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높게 줄 필요가 없죠. 그럼 얼마나 낮게 지르냐? 제 경험상 0.7이면 들어가서 약간 물리더라도 손절면 안 됩니다. 손절면 되면 들어간 타임이 틀렸어요. 그거 안 잡으려고 0.7부터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 5번 나와서 팔았는데도 그 손절입니다. 그때 늦었다고 파는 거예요. 제가 2번을 얘기했는데 6월 8일 날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 폭락할 때 그때 0.7도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게 아예 친절하게 가르쳐줬죠. 삼성전자 29만 원대, 하이닉스 190만 원대. 그때 1차 바닥이었죠. 그때 40분이 있다 칩시다. 제 말대로. 그리고 엊그저께 한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 그때 0.7 하니까 한 31만 5천 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이닉스가 238만 원. 그럼 내려갔네요? 손해본 거네? 두 번 나눠서 했으면, 두 번 나눴으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손해 아니에요? 하이닉스 손해 아니라고? 그렇게 낮게 잡았으면 삼성전자 약간 손해죠? 그렇게 타이밍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 정도 이상 간다고 본 거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드려도 하나만 자기가 듣고 6월 8일날 못 들은 사람, 7월 달에 들은 사람 자기 멋대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목표 주가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하시는 거죠. 다만 올라갈 때 삼성전자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탄력이 좋으니까 그건 같은 거면은 어떻게?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더 탄력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이크론은 샌디스크는 많이 올랐죠? 아까 낸드. 오늘도 키옥시아가 많이 올라요? 그런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잘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낄 데가 있나요? 오늘?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잘 못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까지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빅테크는 AI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다만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꺾일 수는 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반도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이퍼스케일러와 AI 버블 등 이제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반복되는 그 노이즈 내지는 우려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네. 그런 걸 누가 확신시켜준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꾸 까먹어요. 듣고 싶은 거 같은 거. 뭐냐면은 노이즈가 AI 버블에 대한 논란은 없어지는 겁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내가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노이즈 내지는 그런 두려운 마음은 언제까지 계속 갑니다. 스탑 없어요. 그 주가가 올라가면 그 노이즈는 오히려 더 셀 수 있어요. 왜? 그 반도체가 이렇게 오르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언젠간 정상화된다는 건 올라갔다 정상화되는 건 언젠가 내려간다는 전제를 가는 거죠. 근데 그 내려가는 것이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임박했다거나 3개월, 6개월 정도는 아니라는 게 2월, 3월, 4월, 5월 지금 현재 6월 달도 온 거죠. 근데 6월 달, 7월 넘어가면서 잡음? 반도체 가격도 빠르면 4, 4분기. 어떤 사람들은 1 내내 1분기부터는 내려갈 수 있다는 콜이 나왔어요. 그게 메이저 콜은 아니에요. 메이저 콜이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죠? 그게 컨센서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10명에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내에. 그래서 노이즈가 좀 더 강화된 게 맞죠. 예. 그래서 노이즈는 원래부터 수그러들지 못하는 거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때 반도체 가격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 이슈가 된다. 노이즈가 없어지는 건 주가가 안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면은 노이즈 없죠. 왜? 주가가 반영됐다고 보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노이즈는 아닌 노이즈 내지는 우려가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과 주가가 올라간다 해서 그 노이즈가 잠재되어 있는 게 없어진 거다.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는 듣고 싶은 거 듣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었던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너무 많이 믿었다 그러면은 부추긴 측면이 있죠. 뭐가 부추겼어요? 2배 ETF가 크게 먹고 싶잖아요. 예, 그게 5월 27일은 그게 그 토해내는 아픔을 누군가 치료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치료는다고 그 타당하게 전혀 아니고요. 다른 여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탄식할 만한 겁니다. 미국은 아까 그 거품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중간에 자정 작업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살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하이닉스의 2배 ETF가 6월 말 기준으로 Asset Under Management 그 규모가 애플이라든지 그 엔비디아도 2배 ETF 있잖아요. 그거보다 3배, 4배예요. 2배, 3배, 2배, 3배. 더 많다고 삼성하이닉스가. 우리 시가총액이 걔네보다 너무 높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담되죠. 그러니까 같은 노이즈라도 이번에는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인 거와 결합이 돼서 이게 폭발한 건지 노이즈가 새로운 건 아니었다.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언젠가 반도체가 내려갈 수 있거나 멈추거나 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는 거는 더 빌드업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 맞죠? 저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6월 초에 뭐라 그러냐면 장은 7,200에서 9,500을 봅니다. 좋게 봤을 때 MSCI 뭐 편입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전쟁도 완전히 해결되고 실적이 엄청 잘 나온다. 잘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9,500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9,358인가 55 찍고 내려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죠. 근데 내려갈 때 제가 7,2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빼놓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듣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구 소리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했을 때 제가 7,200은 안 깨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방송에서 하고 뭐 제 구독자한테 했는데 그렇게 내려간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면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거 깨져서 하염없이 내려가면은 뭔가 something might be going wrong. 내가 아까 목표주가 0.6 같이 그거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낮게 사자고 얘기했잖아요. 7,200을 얘기한 거는 변동성이라는 게 2배 ETF다 뭐 포함해서 있을 수 있고 그 리밸런스 얘기도 6월 내내 갔기 때문에 야 이게 9,300 가다 내려왔잖아요. 야 그럼 한번 기사가 빠지고 노이즈가 나오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하고 빅테크의 하이게모니 싸움이 있고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9,300 깨지고 8,800, 8,700 왔다 갈 때 이게 내려가면 얼마까지 내려가나? 내가 월 초에 했다시피 만약에 꺾였으면 7,20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안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저께 7,180까지 갔었죠. 그럼 그거는 뭐냐?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3월 달에 어떤 변동이 있어, 3월 달에. 전쟁 났을 때, 이란 났을 때, 이란 전쟁 났을 때. 그때 고점에서 밑에까지 1월 27일하고 3월 31일. 우리는 코스피가 바닥에 3월 31일이었습니다. 중간 처음에 확 빠졌다가 또 불이 나게 10몇 %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토해내서 결국은 2월 27일 대비 3월 30일 날 3월 30일까지 18.5% 빠지고 바닥을 쳤습니다. 어저께 종가인가 그저께 종가? 나 기억이 잘 왔다 갔다 하는데 7,500인가 갔을 때 지금 녹화하는 시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갔을 때가 19%. 근데 어저께 더 빠졌죠? 네. 19%인데 그 당시 더 빠졌잖아요. 네. 아니 18% 18조 였으니까 이번에 19% 냈잖아. 전쟁 난 거하고 지금 뭐 전쟁보다 더 심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도 이렇게 빠지고 올라갔으니까 그때보다 실적도 더 좋은데 10% 빠져서 올라가면 그저께 내려갔다가 어저께 빠지지 말아야지. 김장식 틀린 거 아니야. 욕하고 죽일 놈, 방송에 나오지 말는 놈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근데 다른 게 있지. 3월달 지금 다른 게 이베이 ETF가 있잖아요. 그쵸. 리밸런싱 커졌고 주가가 그때보다 더 올랐고 그러니까 내려갈 더 크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3월 달에 그렇게 우리는 코스피가 18.5% 빠지고 반등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WY라는 ETF가 있어요. 블랙락이라는 큰 자산운용을 운영하는 EWY가 대한민국을 추정하는 MSCI 한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예요. ETF. 그럼 변동성이 크죠. ETF는 3월 달에 얼마 빠졌냐면은 똑같은 2월 27일 대비 3월 31일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거는 23% 빠지고 바닥을 쳤어요. 한국이 18.5% 바닥을 칠 때 얘는 더 빠졌다고요. 한 4.5% 더 빠진 거예요. ETF라는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배 ETF라는 게 푹 들어왔잖아요. 5월 말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을 만약에 한다면 불행하지만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9,355인가 85인가 그 장중 고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곱하기 0.77, 23% 하면은 그게 정확히 7,260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펀더멘털의 우려, 아까 그런 우려가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면 우려의 잘못 방향을 틀면은 증폭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급적으로 2배 ETF라든지 뭐 특별한 게 없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면 증폭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2배 ETF가 뭐 이게 리밸런싱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증폭이 생각보다 더 세질 수 있죠. 그럼 공포에 공포를 부르니까 매도에 매도를 부르면서 어저께 생각보다 더 빠졌던 거고 오늘 반등이 좀 있었던 거는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지속될지는 몰라요. 근본적으로 우려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빅테크의 빅마우스가 얘기를 해줘. 아까 메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얘기해주는 7월 마지막 주까지 뭐 기다린다기보다는 그게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도 좋긴 하는데 좋게도 반응이 됐잖아요. 하이닉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7월 23일인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지. 23일인가 24일. 그러니까 마지막 주 전주에 하이닉스 발표되거든요. 하이닉스 실적이 좋다고 얘기해요. 얼마? 한 6조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너스가 있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좋은 실적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게 얘기하더라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펀더멘털적으로 좋은 거가 반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 제가 구독자에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작년에 삼성전자 없을 때 HBM에서 독고다이 할 때 단독할 때 그게 마진이 50% 넘어갔거든요. 지금도 50% 돼요. 근데 HBM 마진이 HBM이 메모리 중에서 가장 꼴레빈 거 아세요? 정말요? 일반 디램이 마진이 80% 넘어가고 낸드도 쇼트가 나서 HBM 꼴레비가 됐어요. 이렇게 1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작년 3월 달에 낸드는 적자였어요. 적자가 지금 60% 적자고. 이런 판국인데 HBM이 가장 어렵고 엔비디아 같은 데이터 센터 하이엔드가 아까 메타가 자기네 어드밴스드 GPU를 활용하는 것이 HBM이에요. 그리고 AI 서버에 들어가는 일반 DDR5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삼성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그 중국 업체가 범접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밑에 저전력, 로우 파워, LPDDR 약간 낮습니다. LPDDR, 저전력 디램. 이거 일반적으로 레거시 디램이라 해요. LEGACY. 레거시는 트래디셔널 또는 컨벤셔널 아니면 일반 디램 다 섞인 말이에요. 범용 디램 너무 많죠. 범용, 일반, 레거시, 컨벤셔널. 그러니까 HBM하고 DDR 이런 거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PC나 휴대폰에 써요. 상대적 스펙이 조금 루스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쓴다고? 중국 업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나온 뉴스가 중국 업체, 중국 시장에 대기하는데 중국 시장에서 PC 업체, 휴대폰 업체, 애플만큼 못하잖아요. 뭐 화웨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삼성보다 못하고 걔네들이 반도체가 구해서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 반도체 가격이 한 30%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50%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7월 달에 성수기 지금 얘기 들은 게 50%, 100%. 근데 더 높이 주고도 못 사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는 그걸 반영을 해 못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떨 때는 그것이 확확 반영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런 낌새가 보이면 싸하면은 목표 주가를 낮추고 거기다 낮게 잡아야 돼. 그렇게 잡더라도 한 일주일 열흘간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잡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새롭게 들어가시면 그걸 낮춰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미 꺾이기 시작하면 낮춰서 못 잡으면 위에서 잡힌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잡는다면 무슨 얘기냐? 아까 앵커님 말한 것처럼 우리 PD님 말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AI 투자를 줄인다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기본적인 게 있으면 낮게 잡으면 좀 기다리면 먹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먹을 게 낮게 잡아서 먹을 확률과 먹을 룸이 우리 채권이라든지 우리 여러분들 은행에 별로 안 하실지 모르지만 거기 하는 것보다 높으면 하는 거고. 그게 낮게 잡았는데도 업사이드가 10%도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채권이나 그 은행 이자보다 또 헷갈린다. 그러면 낮게 잡는 것도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까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저는 목표 주가 낮은 거, 보수적인 거에 0.7 이하는 들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 주식은 전 세계 주식에서 전 세계 주식 하지 마시죠. 미국은 빅테크도 있으니까. 한국 주식에서는 그런 게 삼성 하이닉스를 못 산다면, 특히 하이닉스 못 산다면 다른 주식 사도 별 소용이 없다. 뭐 지금 화장품도 사고 뭐도 사고 디펜시브하게 가는데 뭐 그렇게 그 디펜시브 하려면 그냥 은행에 넣거나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굳이 주식을 50%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분은 50%는 형 갖고 있고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50% 가지고 반도체 낙폭과대를 낮게 잡고 나머지 좀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화장품이건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관광객이 쓰는 거 있으면은 그런 쪽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고 그래도 현금은 한 50% 새롭게 들어가신 분은 기존에 삼성전자 25만 원 산 사람, 하이닉스 170만 원 산 사람 아직 공포했던 건 없죠. 물론 이분들도 삼성전자가 36만 원 가고 하이닉스가 280만 원 갈 때 많이 먹었는 게 많이 토해내서 많이 줄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도망가고 버릴 것인지 여부는 아까 말한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은 현금이 30% 있으면 아끼시고 좀 상황을 지켜보고 아까 빅텍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거고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은 그 아까 노이즈는 없어지지 않는다. 주가가 빠지면 없어진다. 왜? 그걸 생각할 계제가 아니니까. 얼마 전에 8,800, 9,000 갈 때는 가면 갈수록 그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삼성전자가 37만 원이고 하이닉스 290만 원 갈 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 여기서 저어한다고. 진짜 400만 원 부르고 50만 원 믿고 하신다면 알아서 하는데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이번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면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위로 가지고 주가가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가 그 흐름을 경험을 하시는 것대로 하셔야지 다음번에 합니다. 이번 하다 지나니까 다 때려치고 나간다. 다음에 또 올라갈 때 어떡하죠? 근데 또 그렇죠. 아픈 경험은 어쩔 수 없으면 아픈 경험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낮게 주가가 올라갈수록 나 혼자 먹을 수 없다는 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망갈 타임이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7,200이 무참하게 빠져서 계속 오래 갈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왜? 또 하나 7,200이라는 숫자가 고점에서 23%도 있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합해서 한 600 몇십 조, 내년에 뭐 1,000조, 내년에 믿지 맙시다. 올해 원인가 이렇게만 보면 내년 이 반 믿고 올해 이 반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PER이 6점 몇 배예요. 6점 몇 배라는 숫자는 뭐냐면 6년치 조금 더 쳐주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한 20년 쳐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평균 정도 6배 정도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보통 8배, 10배까지는 갔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익이 너무 과한 거면은 10배 쳐주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10배가 진짜 쉽지 않다. 삼성 하이닉스가 10배 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사이클 특성이 하면 여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10배 안 줍니다. 8배가 맥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6배 정도 레벨로 삼성 하이닉스가 5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국 시장 자체가 6배 레벨로 떨어진 게 7,200 밑이란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앵커님이나 이분들은 애기여서 모를지 모르지만 한 5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떨어졌을 때 떨어지고 그게 한 달, 2달 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적 있지 않았냐? 지금도 그러면 어떡하냐? 걱정. 한 달 더 못 보겠다. 못 사면 그만둬. 근데 이게 떨어진 적이 뭐가 있었냐면은 몇 가지 경우에. 한마디로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크라이시스. 아까 투자를 우리가 안 한다. 적게 한다. 그럼 크라이시스 맞잖아요. 근데 아직 정확히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르는데 7월 말에 가서 투자 적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럴 확률 있지. 그럼 그럴 확률이 30%인지 50%인지 자기가 해야지. 50%면 나 투자를 50%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30%면 한 70% 투자할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 자기의 포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 6점 몇 배까지 떨어진 과거의 위기가 언제냐? 금융위기.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고 미국이 부동산 개판돼 가지고 다 개판돼서 코스피가 89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5천원 적자나고요. 하이닉스가 한 분기에 1조 5천원 적자가 그렇게 날 때가 2008년도 4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제가 애널리스트 한창 할 때인데 그렇게 무너졌을 때 위기란 말이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아니면 코로나 얼마 전에.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팍 올리는 게 뚜렷했어. 인플레가 7%에서 몇 년 전에. 이런 경우에 6점 몇배 갔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리스크가나 아니면 너무나 뚜렷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1, 2개월 만에 주식들이 실제 실적 전망이 확 빠집니다. 그냥 5% 그냥 20% 30%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위기급. 시스템 리스크, 이익이 빠지고 금리가 분명히 올라가는 그런 몇 가지 경우의 공통점을 가지거나 그 중에 하나가 됐을 때가 한 4-5번 이렇게 6배 초반까지 빠진 적이 있고 그게 우리가 어저께 목도했던 7,200 깨지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많이 비관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 올라가는 각도는 아까 우리 힘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곡괭이 팔고 좋은데 힘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4대주의 빠지자는 건 아닙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쁜 영향을 상당히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반영돼 있다. 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한 95%는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오늘 반도체 전망 관련해서 이제 7월 말 빅테크의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전 막후 오늘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